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0일 분슌 온라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자위대에 중국제 PC가 배포되고 라인 정보도 쉽게 빠져나가고 화웨이 배제 추진 못하는 일본의 큰 위험입니다. 잡지 칼럼 랭킹 1위에 올랐군요. IT 산업에서 밀린 일본이 결국 국가 보안에도 구멍이 생겨 큰 걱정에 휩싸였다는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이 뜨겁게 반응하며 잡지 칼럼 랭킹 1위에 올랐군요. 땅 꺼지는 한숨 가득한 칼럼 내용과 반응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미국의 성인 80%가 개인정보를 도둑맞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보 누설이 두려워 본격적인 화웨이 배제를 추진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동맹국의 5G 통신기기 등의 화웨이 제품 배제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가 추진하는 화웨이 배제. 사실 일본은 매우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즉각 반응해 그해 안에 안보 위협으로부터 화웨이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어땠는가? 미국의 요청 직후 요미우리 신문 등 대형 언론은 일본도 화웨이 등의 제품을 정보 조달해서 배제하겠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도 화웨이 제품을 배제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자위대에 중국계 PC가 지급되는 상황. 최근 일본 사이버 보안 사령탑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관계자는 각 부처 조달 때 한 특정 업체를 지목해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2020년 12월 당시 히라이 디지털 개혁 담당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이 합의에서는 특정 사업자나 기기를 지명해서 배제하는 기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발언하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에게 들어보자.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조달에 특정 기업을 배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방위성입니다. 게다가 비품 등도 가능한 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할 수 있어 보안이 최고의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한 자위대 관계자도 최근 이만큼 스파이 의혹이 나오는데 직원에게 중국계 제조사인 노트북을 나눠줘 아연 실색했다고 개탄했다.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은 서유럽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더구나 화웨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법이 있어 개인도 기업도 스파이 조직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된다. 라인 사용자 데이터도 중국에 아무렇게나 유출. 이것은 2021년 3월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발각된 무료 통신앱 라인의 서버 문제이다. 통신앱으로서 국내 최대 8,6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라인의 사용자 데이터. 그것이 중국의 관련 기업에서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판명되어 큰 소동이 일어났었다. 실제로 중국인 4명이 라인의 기술 개발에 관련된 업무에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었다며 라인 측은 인정한 바 있다. 원래 한국 네이버의 자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라인인데 본국인 한국보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앱이 됐다. 라인의 운영회사 간부의 말을 들어보자. 개발 부문을 한국 측이 맡아왔죠. 일본의 운영회사는 개발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 한국 측이 중국 법인에 하도급을 주어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었던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이 같은 중국 법인이 다루는 데이터도 정부가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간부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이렇게 폭로한다. 라인은 AI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가능하면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사용하는 많은 일본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같은 데이터를 한국에 두고 있는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판을 받자 현재는 모두 일본에 저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일본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던 한국 측 서버 기기가 중국 화웨이 제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화웨이에 대한 의혹을 돌이켜보면 이 사실의 무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세계가 서로 연결된 현재 어디서 정보가 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위대나 행정기관의 시스템 중 방화벽과 DMZ 등 보안에 관해 사용할 기기는 일반 경쟁으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방구역 또한 결국 어느 정도의 정보는 취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비싼 기기를 사는 것은 확실히 세금 낭비이기는 하지만 정보 유출의 리스크가 때로는 인명에도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생각은 없지만 정보 관리의 위험을 얕잡아 보면 결국은 비용이 더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분슌에서 오랜만에 좋은 기사를 낸 것 같다. 일본에서 중국산 5G가 석권하는 데는 낙담할 수밖에 없다. 품질은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싸서 도입하고 싶어진다. 그 낮은 가격을 중국 정부가 떠받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이것이 개인 가정이라면 몰라도 자위대와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안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게 공포스럽다. 일본인의 정보에 대한 무관심한 모습에는 정말 놀란다. 디지털 청부터 엉망이니 미루어 알만하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완전히 중국 밑으로 내려가고 만다. 일본인 개개인이 조심해서 문제를 찾는 대로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자체는 적어도 앞장서서 위험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일본인의 장점인 사람이 좋다가 반대로 속기 쉽다로 바뀌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달 부문에서 보면 세금으로 쇼핑하는 원칙상 원가 절감이 기본일 것입니다. 보안을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기종을 선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산을 내는 곳과의 절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의 반응을 신경 쓴다는 배려가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서방에만 치우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생각을 전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보안의식은 수세기 정도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싸게 대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안을 공고히 해도 돌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거리 네트워크가 필요한 경우 전용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구축 비용이 높아져도 정보가 새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개인이 인터넷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난합니다. 정보가 빠집니다. 1980년대에 일본제 독자 OS가 미국산 OS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패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일본의 컴퓨터 산업은 타국에 뒤처졌죠. 반도체 생산에서도 일본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현 상황은 참담합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지해서는 약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을 진보시키는 것이 일본의 재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돌쇠 한마디! 안보와 기술이 직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키를 잃은 일본이군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란 걸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